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만해축전. 올해 제27회 만해축전은 중도, 조화,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10월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만해축전이 열리고 있는 인제로 떠나보시죠. 인제에서 먼저 만나볼 장소는 만해축전의 메인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애와 민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3년 조성된 공간인데요. 한용운 선생의 문학과 자유사상, 민족사상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문학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문예작품과 유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만해 문학박물관은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며 불교에 있어서 대선사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의 위대한 삶과 문학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건립되었습니다. 한용운 선생은 일제의 탄압에도 꺾이지 않으며 독립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를 선언한 뒤에는 자진 체포되어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해 저항문학에 앞장서고자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했는데요. 올해가 그 한국 문학사의 불멸의 시집인 님의 침묵을 탈고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에 대한 말살 정책,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서 우리 말로서, 모국어로서 시집을 발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승려로서는 불교를 대중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팔만대장경의 핵심 부분만 뽑아낸 불교대전 등을 발간해 민족의식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문학적으로 시집을 발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언론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일반 대중들과 청년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조선 청년에게 고함 이러한 글도 발표를 하셨고요. 그 외 유심지를 창간을 해서 발간도 하셨고 그런 활발한 그 언론 활동도 하셨습니다. 한용운은 조선 총독부의 감시를 받으며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살아오다 55세가 되어서야 작은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잘 들지 않아 여름엔 혹소해, 겨울엔 혹한에 시달리며 살아왔는데요. 우리 민중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도탄에 빠져 있는데 내가 어찌 등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온돌에 불을 떼지 않고 냉골에서 생활하시다가 광복을 1년여 남겨놓으시고 1944년도에 열반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박물관은 선생의 유품과 작품들을 모아놓은 공간만은 아닙니다. 한용운이 꿈꿨던 자유, 평등, 평화의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또 어렸을 때 우리 책으로나 배웠던 그 문학 작품들의 그런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알지 못했던 굉장히 큰 인물이셨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조금 학교에서 배운 것은 너무 얕은 지식이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외에 그 시기에 관련된 문인들과 관련된 자료들이 망라돼 있어서 아주 관심 있게 간만에 진짜 문인들의 이름들을 한번 보게 돼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집 전문 박물관인 한국시집박물관입니다. 2014년 문을 연 시집박물관에는 앞서 만나본 한용운 선생의 시집을 비롯해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의 태동기인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문학자료, 시집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시집박물관은 2014년도에 개관한 시 전문 박물관입니다. 1900년도부터 1970년대에 발간된 시집을 모아두고 있는 아카이브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물관에는 시대별 시집과 국내외 시인, 수장가들이 기증한 1만 권이 넘는 시집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 간행된 귀한 자료들도 다수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문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망라한 시집을 소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또 사람들과 같이 그 시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시대별로 한국시가 걸어온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시를 처음 선보인 최남선 시인부터 현대시의 선구자인 김옥 시인의 발자취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잘 몰랐던 시인과 시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1900년도에는 이제 뭐 신채시라든가 창가로 해갖고 이제 시의 시작을 보여줬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 형식의 시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옥 선생님하고 진달래꽃의 김소월 선생님의 작품이 있는데요. 김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온해의 무도라고 최초의 번역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 김옥 선생님과 김소월 선생님과는 사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집이 발간할 때는 김옥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지간의 어떤 그 정을 또 이 시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시집 박물관은 시를 보는 곳이 아니라 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박물관 한편에 마련된 시 낭송 비디오 부스에서는 한 편의 시를 골라 내 목소리로 녹음하고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진달래꽃,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박물관 1층에 위치한 책 사랑방에는 시 종이액자 만들기, 시와 그리기 등 다양한 무료 체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한 박물관에 소장된 다양한 시집들을 자유롭게 꺼내 읽을 수 있고 북카페 같은 느낌의 공간에서 함께 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책 사랑방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집을 한번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시를 매개로 해가지고 본인의 감성을 담아놓은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뭐 시 종이 액자도 있고요. 또 부채, 다양한 체험을 또 여기서 하고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지막 장소는 근현대 한국 서예사의 거목, 여초 김응연 선생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여초 김응연 서예관입니다. 서예관의 1층에는 선생이 작업하던 작업실과 작품 활동에 쓰인 다양한 서화 용구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여초 생회관이 있는데요. 네, 이곳은 여초 서예관이라는 곳이고요. 여초 서예관은 2013년 6월에 개관한 서예 전문 박물관입니다. 한국 근현대 서예가의 최고 명필로 평가받는 여초 김응연 선생님의 서예 작품, 유품, 서예 관련 국내 자료, 그다음에 서적 등을 보존, 전시하는 서예 전문 박물관입니다. 여초 선생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 전통 서예가 급격히 쇠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현대 서예 문화를 비판하고 일본의 잔재를 청산해 한국의 전통 서예 복원에 힘썼는데요. 여초 김응연 선생님은 근현대 한국 서예가의 최고 대가로 평가받았으며, 그 다음에 여초 선생님의 글씨는 원숭미와 독창성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으며, 그 명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 국외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서예 연구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여초 선생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서예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탄압을 받을 때도 사고로 손을 다쳤을 때도 우리 서예를 지키기 위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인제에 거주하실 때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못 쓰신 기간이 있으셨는데요. 이때 왼손으로 작품 활동을 하셔서 좌수서전이라는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작품들을 모아놓은 도록입니다. 여초 서예관의 입구에는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여초 김응연 선생의 선조이신 청음 김상원의 시를 쓴 작품인데요. 연못에 비치는 명필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셔가지고 좀 눈여겨보실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작품 이름은 청음선조 서간시라는 작품입니다. 서간, 초당, 우음시라는 뜻은 서간, 즉 서쪽 시냇가의 초가집에서 문득 떠올라 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초, 연못, 벽에 새겨져 있어서 두 번 다른 형태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김응현 선생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여초 서예관에서는 서예대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서예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서예대전에서 선정된 수상작은 만회 축전 기간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초 서예대전은 2015년 시작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여초 선생 추모 전국 휘호 대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초 선생님의 숭고한 서법 정신을 기리며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서예 인구 저변 확대 등 서예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체가 흔들리고 깔끔하게 작품을 만들 수 없게 됐을 때도 끝까지 붓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은 김응현 선생. 그리고 그런 여초 선생을 기리고 있는 박물관은 아직도 보여줄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초 서예관에 오시면 그래서 문화와 자연을 즐기기에 충분하니까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초 서예관에서 여초 선생님이 연구하고 되살리신 호태왕비체, 즉 광개토대왕비체 관련한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초 서예관에서 대작인 광개토대왕비 임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27회 만회 축전을 기념해 인제의 문학을 느끼기 위해 찾은 새 박물관. 축전이 끝나도 박물관은 운영이 되니까요. 문학과 예술의 정취를 느끼러 인제로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